자, 우리의 문화는 by us가 되고 있어. 워낙 유명한 단어라 편향된. 어디로 편향돼 있나? 향해서 편향돼 있지. 어디를 향해서? 순수 미술을 향해서. 순수 예술이 뭐야? 창의적인 작품. 기능성 같은 건 없어. 다만 즐거움을 제공할 뿐이지. 이 other than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 뭐뭐 말고는.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것 말고는 그 밖에 다른 기능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편향돼 있다고. 거기를 향해서 편향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예술작품이라도 공예품 같은 경우 사람들은 가치를 둘까 안 둘까? 사람들 가치 안 두지. 순수 예술을 향해서 편향돼 있으니까. 가치를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바지를 하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기능에 이바지하지. 그래서 공예품은 절대 아니야. 뭐가 아닐까? 창의적이지 않다, 실용적이지 않다. 창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품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순수 예술이라는 창의성에 가치를 두는 거지. 자, 여기서 조심할 점. 낫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말이 들어가는 거야. 창의적이지 않다. 만일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제출하는 과정에서 낫을 살짝 빼버리게 되면 그때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인 것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낫이 있으면 창의적, 낫이 없으면 실용적. 이 두 가지 구분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예술을 두 가지로 나눴지. 어떻게 나눴나? 순수 창의적인 것과 순수 창의적인 것과 기능적. 것의 구분. 예술에서 순수 창의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의 구분. 자, 이와 같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띠고 있어.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나중에 보도록 하고, 굉장히 많은 현대의 고급 예술들이 시작을 할 땐 과거에 얘네들이 원래부터 고급 예술로 시작을 했느냐? 아니, 원래는 말이야 일종의 공예적인 걸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창의적인 순수 예술이라고 추앙을 받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전혀 순수 예술이 아니었어. 기능적인 공예적인 예술이었지. 그러니까 작곡, 공연, 그것이 시작이 될 때는 어떤 형태로 시작이 됐냐면 공예 음악의 형태로 시작이 돼서 그때는 순수 창작이 아니라 오로지 기능을 뭐 해야 했다? 그렇지. 충족시켜야 한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전체적으로는 작곡과 공연이 주어고 동사는 비겐.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파고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주어 수식. 자, 이제 가로 안을 보자고. 가로 안을 보게 되니까 누가 봐도 주어 동사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첫 번째에서 우리는 고전음악을 부른다. 우리는 고전음악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고전음악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고전음악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오형식으로 봐야 되고, 오형식은 목적격 보호 이전에 뭐부터 들어가야 돼? 목적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선택을 해도 동사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고전음악을 부르는 작곡,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고전음악이라고 부르는 작곡,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동사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위치를 써버리게 되면 관계 대명사와 선행사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얘는 또 뭐가 되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의 관계대명사가 동사의 목적격이면서 전치사의 목적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위치를 선택하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 what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야. 자, 이 부분 이해 살짝 안 되시는 분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고 불렀던 그 음악들의 작곡가 공연이 원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줬던 그런 공예적 음악이었던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 가톨릭 교회의 미사 혹은 왕실 후원자들의 오락을 목적으로. 신뢰하기 그렇다니까? 갑자기 왜 신뢰하기 언급이 될까? 교향악도 있는데. 신뢰악을 가지고 고전 음악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능 음악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지. 당연히 구체적 설명에서는 사례 제시가 필요하지 인과관계로 들어가면 안 돼. 신뢰악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진짜 뭐를 위한? 방을 위한. 거기서 뭐를 하기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말하는 방은 되게 작은 방, 그리고 친밀한 방. 그것도 부자들. 배경음악으로. 예를 들어 이제 부자들이 식탁에 음식 쫙 깔아놓고 밥 먹을 때 밥 소화 잘 되도록 뒤에서 음악가들이 음악을 연주해줘. 그렇게 시작된 신뢰악이 오늘날에는 순수 미술로 추앙받고 있다고. 사실은 처음부터 순수가 아니었는데. 자, 어찌됐거나 투부정사. 능동태 투부정사로 가느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투부정사로 가느냐, 공연하다. 뭐뭐를. 자연스럽지? 타동사. 그런데 뒤에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목적 없는 구조라고 보고, 그러면 목적 없는 타동사는 무슨 태로 들어가야 되나? 수동태로 들어가야지. 투부정사가 돼도. 능동태 투부정사가 아니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춤곡도 마찬가지야.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한 바하에서부터 쇼팽에 이르기까지. 이게 원래는 말이야. 사람들이 춤출 때 그 춤을 뭐 해주기 위한 거야? 반주해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춤곡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음악이 목적이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춤이 목적이었던 거고,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지. 반주하다라는 동사를 지금부터 원형으로 가느냐 투부정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앞에 이미 동사가 있는 상태니까 또다시 동사를 쓰기가 좀 그러니 그게 아니지. 동사의 강조야.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동사의 강조에서는 여러분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 근데 뭘 선택하든 얘네들은 조동사가 되고, 조동사가 나왔으면 본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원형. 해석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사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뒤에 나오는 accompany를 강조하는 거지. 해석은 이렇게. 춤과 정말로 춤을 정말로 반주했다. 이런 식. 이랬던 음악이 오늘날에는 그 음악 작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니까 완전히 음악이 갖고 있던 지위가 바뀌어버렸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조관계가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 전체 문장의 동사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엄연히 문장은 무슨 사로 시작하나? 전치사로 시작하지.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안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로를 쳐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가로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여기서 끝나야 돼. 그리고 해석을 해보자고. 맥락과 기능, 그 음악들이 작곡이 되었던 맥락과 기능은 오늘날 뭐 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 고동사를 가지고 사라지다라고 번역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 be gone으로 써야 돼. 사라져버리고 be gone.
이랬던 비동사가 지금 이 전치사가 아니라 이 전치사 때문에 뭐가 돼야 되나? ing가 돼야 되는 거지. 자, 다시. 고동사를 가지고 사라지다는 비건. 이랬던 비동사가 이 전치사 때문이 아니라 요 전치사 때문에 뭐가 돼야 돼? ing.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비동사를 ing로 바꿔서 being이 되면 그거 많은 경우 쓰나 생략하나? 생략을 하지. 그러니까 건이 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ing 개념으로 밀어붙여버리면 안 된다고. 사라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할까? 해석을. 그 음악들이 작곡이 되었던 맥락과 기능은 오늘날 사라진 채 그 작품들을 순수 예술로만 듣는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전치사 플러스 ing 개념 아니야.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 방향으로 향하는 게 바로 뭐니? 편향된이지, 그지? 바이어스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처리하자고. 오늘날의 순수예술, 처음부터 순수예술이었어? 아니, 처음에는 공예적인 거고 처음에는 기능적인 건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순수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 결국 예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하는 거지. 그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절대성이야, 상대성이야? 상대성이지. 렐러티브. 결국 순수 예술이냐 공예적인 예술이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 계속해서 변한다는 얘기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성격. 자, 빈칸 조심하자. 그러면 여기도 뭘 써줘야 돼? 주제문으로. 순수 미술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늘 변해왔다는 얘기고, 순수 예술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같았다 달랐다. 달랐지. 같은 게 아니라 기준이. 이유가 뭘까? 순수 예술이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순수였다? 아니, 처음에는 실용적인 거였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여기까지 정리들 하자.